자, 넘겨보시죠. 14페이지 가시면 중개대상물 있죠. 중개대상물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있다.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거기 밑에 옆에 페이지 15페이지 중개대상물 종류 있죠. 1. 토지 있죠. 2번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목차만 밑줄해 보세요.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다음 넘겨보시면 18페이지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 있죠. 그 임목은 거기 이 부분에서 18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2에서 임목이라 하면 돼 있죠.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밑을 얼어서 소유자가 이 법. 여기에서 이 법은 뭐겠어요? 집은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 아니에요.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 그 말입니다. 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것 밑줄 수목의 집단 중에서 보존 등기한 수목 입단을 임목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0페이지에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 있죠. 타이틀의 4번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 밑줄 하시고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이 있죠. 거기 이 부분 보니까 공장 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 밑에 하단에 다번 보니까 A번부터 물건이 쭉 있죠. 그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1단의 기업재산 밑줄 1단 한 개로 묶은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 이제 이 법이 뭐예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그 말이죠.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밑줄.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 법에 따라 그 다음에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앞에 이 법에 따라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한 것으로서 넣어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한 것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그렇게 그 내용은 시험 출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용어만 정확하게 임목은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의 집단에 대해 뭐한 것? 등기한 것. 그 임목도 등기부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기업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 은행에 여러 번 갔다 왔다 필요 없이 공장에 속하고 있는 공장 건물 토지 있죠. 이걸 한 개로 묶어서 그게 1단의 기업재산 만들어서 보존 등기하게 되면 그게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다.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도 등기했다.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래서 22페이지 가보시면 중개대상물이 되게 한 요건이 있죠. 출제 비중은 중개대상물은 매년 한 문제 빡생 문제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는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또는 오늘 배우셨지만 중개대상 권리에는 그 밖에 권리도 있었죠.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 이렇게 나와요. 박스형 문제로. 그러면 그 물건이 그 권리가 중개대상물이다. 중개대상 권리다라고 하려면 뭐가 가능해야지? 중개가 가능해야 중개대상이 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 하겠죠. 그러면 중개가 가능해야 한다면 중개 개념은 방금 전에 배우셨잖아요. 그죠? 중개를 한번 배우셨죠? 그러면 거기 옆에 중개 대상이 되게 한 요건 있죠? 타이틀 위에 옆에 빈칸 많죠? 빈칸 네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중개 대상이 되게 한 요건에서 1 중개를 하면 뭐에 대하여? 방금 전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했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 종류는 몇 가지? 5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5가지에 해당할 것. 그 말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할 것. 같은 말 5가지에 해당할 것. 중개라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계약을 알선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알선 도와주려면 5가지는 국가 소유겠나요? 개인 소유? 매도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하니까 두 번째가 개인 소유일 것. 그 말은 거래 당사자 소유일 것. 결국은 중개는 민법과 달리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게 중개이면, 계약을 도와주는 게 중개이면 계약이 가능해야 알선할 거 아니야. 그럼 당사자 간, 개인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처럼 거래 계약이 가능할 것. 그러면 5가지이고 개인 소유이고 거래 계약만 가능하면 모두 중개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부동산 가지고 증여한다 들어보셨어요? 증여도 계약이에요. 증여는 중개 대상이 아닌 거 보세요. 옆에 부동산 하신다 생각하고 저하고 증여 계약하고 나이가 제가 좀 더 많겠죠? 머리숱도 많잖아요, 제보다. 제가 김이 무슨 동요? 장류동이라고 있어요? 장류동 있어요. 장류에 있는 상가를 증여계약은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받는 사람을 받을 수제 수증자라 해. 주께 장류에 있는 상가의 주께 이게 증여의사 표시야. 그럼 받는 사람은 땡큐만 하면 돼. 고맙습니다. 부동산에서 뭐 도와줄 게 있어 없어요? 당사자 의사만 있으면 되지. 그 중개한다는 말은 결국 매매 가격을 맞춰주는 게 중개 아니야. 가격이 합의가 되어야 계약서 쓰는 거 아니에요? 중개 본질은 가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있는 계약을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유상계약이라 해요. 무상이 아니고. 그래서 계약은 계약인데 매매 계약처럼 매매 대금을 지급한다. 소유권 가져는 대가로서 대금 지급이 있다. 유상계약이고 한 개 더 지금 대가적인 채무.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줘야 되죠. 계약했다면 돈을 다 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겨줘야죠. 대가적인 채무, 쌍무 계약일까? 이게 구체적으로 4가지예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죠. 중개 대상이다.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 할 때는 요 4가지가 답이에요. 그럼 요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갖추지 못하면 5가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개 대상물이다. 상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 아니죠? 중개가 아닙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면 국유재산이죠? 국가 소유. 여기 창원시나 경상남도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라고 해. 그럼 창원시청서도 있고 경남도청서도 있죠? 이건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공유재산 이렇게 해. 공유재산은 사유재산 아니죠?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작년에 올해 시험 나왔던 게 이거 아니에요. 가압소유 대지 토지상에 토지에 있는데 가압소유 토지니까 매매할 수 있는 없네. 가압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할 수 있는 없네. 있으니까 중개 대상물이죠. 가압소유 토지 지하에 광업법이란 법에 정하고 있는 광물이 묻혀 있다고. 광물이 묻혀 있다 그러면 채굴되었어요? 안일밀자 채굴되지 아니한 미채굴 광물은 개인 소유 토지 지하이어도 이거는 국가 거야. 미채굴 광물은 중개 대상물 이단이다.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공시법이라는 법을 배우시면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대장이 있는데 소재지는 나와 있어. 소재지번은 지목도 있는데 소유자가 없어. 주인이 없는 토지가 있을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대장을 전산을 쭉 검색해 보니까 이미 주인이 등록 안 돼 있죠. 그러면 시군구청장을 나중에 지적소관청인데 가서 이 토지는
소유자 등록 안 돼 있으니까 네가 확인해보고 소유자 없으면 국가 소유로 국으로 좀 등록해달라고 신청해. 그러면 주인이 없다. 없을 묻자 주인이 없다. 무주 토지는 누구 거? 국가 거. 중개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계약이 가능해야 중개 대상이죠. 계약이 없으면 계약을 알선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시면 그냥 민법 다른 과목 내용 나오면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배우실 거니까. 상속은 계약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상속인의 소유권 넘어오죠. 법원 경매도 계약 아니죠. 당연히. 법원에서 입찰 붙이고 낙찰자 나오면 낙찰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가져가라가 있으니 경매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경매는 중개 대상 이다 아니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이어도 공짜로 가져가는 증여는 중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 나중에 중개 여기에 대한 답은 네 가지다 적어 놓으셨으니까 1, 2월 가시면 여기에다가 내용을 채우는 게 1, 2월 과정이에요 이제. 그러면 네 가지를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네 가지를 각각 따져서 이해하시다가 좀 3, 4월 되면 1, 2월 달 기본서 한번 더 띄고 3, 4월 넘어가면 이렇게 줄이시면 돼. 5가지인가 아닌가 가장 중요해요. 유상으로 돈을 지급하고 쌍무 계약의 대표 선수가 매매야. 그러면 5가지이고 어떤 계약이 가능한가? 매매 계약이 가능하면 중개 대상이다. 이렇게 줄여줘도 돼. 5가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은 5가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다. 개인 소유니까 매매가 가능하단 말이고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유상 쌍무 계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알고 공부하시면 좀 더 쉬운 게 배우시는 6과목은 시험 과목이죠.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시험 준비할 때 6과목 배우셨다면 시험을 봐서 내년 10월 넷째 토요일 시험 보셨죠? 합격을 했어. 발표가 이제 다음 주 난 발표 날 때 아침에 축하 문자가 와요.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해요. 아직 증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만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뭐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그러면 6과목을 공부하신 1차 목표는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목표죠. 공인중개사 되었다면 그걸 어디서 먹으려고요? 소장이 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 되어서 중개할 때 필요한 과목을 배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암기사항이 주는 게 나중에 공시법 배우시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옛날에 지적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토지를 용도에 맞게 28개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지목이라 합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면 바다 빼고는 다 토지야. 저수지 있죠. 토지겠어요? 아니겠어요? 토지, 댐, 하천, 낙동강. 바다 빼고는 다 토지야. 그러면 어떤 종류의 지목이어도 매매할 수? 그러니까 공시법이나 공법이나 민법 어떤 과목을 배우시냐? 이건 중개에 필요한 과목을 배우시기 때문에 일단 다 원칙은 중개 대상이다 해놓고 나중에 예외사항이 있겠죠. 그것만 예외사항을 뽑아내시면 돼. 어떤 종류의 지목이어도 매매할 수 있으니까 중개할 수 있고. 요건 시험 잘 안 나오고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까 개인 소유 토지인데 압류 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돼 있어요.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등기법 배우시면 등기법 선생님이 나중에 매매하실 때 가처분 등기가 있거나 가등기가 있거나 경매개시 결정 등이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위험하니까. 위험하다는 말은 2차적이고 매매는 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중개 대상이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가압류된 공장 매매할 수 있으니까 중개 대상. 나아가서 민법에서 각종 권리를 배우시거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등기된 환매권, 가등기 담보권이 배우신다고. 어떤 종류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근 시험 나온 게 신축 건물, 신축 상가나 보시면 현수막을 크게 그려놨어요. 이 건물은 공사대금 채권관계로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이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지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 해도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법에서 배우시는 어떤 종류의 지목이든지 어떤 종류의 등기가 있든지 민법에서 배우시는 어떤 종류의 권리가 있어도 중개할 수는 있고. 나아가서 공법 넘어오죠. 공법 가시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그렇게 나눠요.
개발 제한 구역 내 소재는 임야다. 그린벨트 묶여있다.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린벨트 지역 내 있는 거 파는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잘 안 팔리니까. 잘 안 팔리는 것은 나중 문제고 매매할 수는 있다 없다? 중개 대상이에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사유지, 개발 제한,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부터도 네가 쓸 때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만 네가 이용할 때 집을 마음대로 짓지 마라. 건축물 건축하지 마라. 형질 변경하지 마. 이런 이용할 때 제한만 두는 것이지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론 각 개별 과목에서 배워서는 어떤 종류의 지목, 어떤 종류의 등기, 어떤 종류의 권리, 어떤 종류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도 중개 대상 이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실 때 알고 보시라 그 말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전체 다 한 거거든 지금 거의 다. 넘기시면 오늘 진도가 이 책 구성은 공부를 하실 때 뒤에 보시면 요약 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책 모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26페이지 박스 있죠. 박스 그걸 풀어놓은 요 네 가지를 따져서 풀어놓은 게 26페이지 박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문제인데 요걸 모르시고 암기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27페이지 핵심 이론에 정리해놨죠. 이건 지금 보지 마시고 내용을 모르시면서 박스를 요약집을 봐버리면 암기를 하신다고 양을 줄여놨기 때문에 법과목은 나중에 9월 넘어가면 법과목도 이해하신 다음에는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시간 내에 풀기 암기는 하셔야 돼. 필요한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는 하고 가셔야 돼. 이 문제가 주어지면 이론이 이런 거는 머리 들어가 있는데 함정이 뭐인지 탁탁탁 짚어서 시간 내에 푸시려면 암기하셔야 돼. 철저하게 6월까지는 암기하지 마시고 쭉 들으시고 처음에 모르실 때는 법과목은 생소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랬습니다. 나도 이래서 저렇구나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 집에 가셔가지고 동영상 한번 더 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기출 지문 스피드 체크 있죠. 이건 실제 나왔던 지문을 풀어놓은 겁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진도 나온 만큼 11, 12월 과정에 필요한 기출 지문, 아주 기초적인 지문을 제가 한 번씩 읽어 드릴 거예요. 그죠? 구성은 그래 있고 지금 1, 2, 3, 4월까지는 최소한 요약 정리된 것은 보지 마시고 4월 되면 요약집이 잘 나와요. 억수 잘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기본수 내용을 3, 4월 마지막 보실 때 한번 간단히 보실 수 있는데 암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진도가 30페이지. 30페이지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 개념은 먼저 알고 오셔야지. 공인중개사라면 어떤 법? 이 법에 의한 만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에 머리에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에서 끝이 나야지 말을 뒤에 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자격을 취득한 누가 되려면 공인중개사 되려면 시험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단어는 시험제도예요.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합니다. 2차 시험은 원칙은 주관식인데 예외로 선택형을 할 수 있다. 그거 적어놓은 게 이거예요. 상대평가할 수 있다는 것도 법적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절대평가하고 있죠. 지금 상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했다. 선발 예정 인원 공고다. 그 말은 30일에 시험 15,000명 이렇게 정했다. 그때는 뭐 하겠다고? 1등에서 15,000명까지만 뽑겠다. 이게 뭐예요? 상대평가 아니야. 평균이 70점이어도 15,001등이야. 합격이 불합격이야. 불합격이야. 그러니까 법조문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절대평가 시행하고 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수요도 뭐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주택관리사도 중개사 자격 취득하신 다음에 많이 공부하시는 과목이 비슷한 과목이 많아가지고 주택관리사 공부 많이 하시죠. 주택관리사 시험은 나중에 영 할 일이 없다. 정을 따고 영 할 일이 없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할 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손해평가사 시험이 있어. 손해평가사. 이 지방에는 태풍 불가면 농작물 피해가 많을 거 아니야. 그거 평가해서 보상할 때 농협에서 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저도 올해 그 공부 한번 해볼까 지금 싶은데 어쨌든 돈 버는 자금. 손해평가 시험은 온 농작물을 다 알아야 돼. 또 농작물을. 예?
뭐 안 하셔도 되는 건 선택이니까 이것만 따고 안 하셔도 돼. 평생 공부 안 하셔도 돼. 이제 실무 관련 책은 좀 보셔야 돼. 그건 수험서가 아니고 실전 사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쭉 풀어놨기 때문에 소설책처럼 재밌어요, 그거는. 자, 시험 제도인데 요건 가장 기본이 시험 시행 기관에서 밑에 박스 밑에 원칙 예외가 있죠. 원칙.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 밑줄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조문 보실 때, 교재 보실 때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죠. 공법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에 시도지사 할 때 도지사 앞에 붙어 있는 시는 두 가지, 항상 두 가지,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해요. 처음에 읽으실 때는 시도 나오면 특광도지사 이렇게 읽으셔야 돼. 특광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시험을 시행한다고. 그 밑에 예외 보니까 예외로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가장 상급기관이, 우리 과목에서 가장 상급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장관이 예외로 시행할 수 있다. 시험 풀어보시면 이거 두 가지도 시험 나왔던 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고 이렇게 나왔어. 틀렸죠? 원칙은 누가? 특광도지사. 예외로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 그 두 사람을 합쳐서 위에 1절 타이틀처럼 시험 시행 기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옆에 위탁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현재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시행 주체인데 현재 시험 주관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죠. 그래서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서 대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표시는 어디 있는가? 거기 첫째 줄, 둘째 줄 뒤에 보시면 둘째 줄 보시면 공기업 있나요? 31페이지 둘째 줄 준정부 기관 있죠? 협회에다가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도 있다. 현재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2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어쨌든 기구가 한 개 주어지면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위원회가 두 개 있어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뒤에 나중에 5번째 주 가면 운영위원회라고 다시 나와요. 이렇게 위원회가 두 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위원회라는 기구를 둔 목적이 뭐인가, 뭐 때문에 정책심의를 두었는지, 뭐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요거 조직을 구체적으로 배우시기 전에 목적청만 좀 보시면 돼. 거기 설치해서 박스 밑에 01번 설치해서 공인중개사 위에 법조문 보세요. 이게 안 고쳐져 있네. 박스 위에 박스 안에 법제 2조 2 있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옆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읽으셔야 돼. 몇 조라고 주어지고 밑에 동그라미 1 아라비아 숫자 가나다라 이렇게 나와요. 법조문 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나중에 현장 나가지고요. 손님이 그 법조문 한번 보여주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지고 아니 법제처 들어가시면 법조문을 뽑아요. 그러면 법제 2조 2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읽지 마시고 없어 보이잖아요. 2조 1항이라고 읽어. 동그라미 1항. 아라비아 숫자로 호라고 읽어. 1호, 2호. 가나다라를 목 이렇게 해요. 그 세세한 내용까지 들어가는 게 목이야.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항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밑줄 정책심의위원회를 둔 목적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적정 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목적인 것이 정책심의위원회이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나오는 것이 소속이 어디인가 필수적으로 두어야 되는가 둘 수 있는가 그걸 구분하시면 돼. 국토교통부 괄호 둘 수 있다 괄호.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있죠. 법조문 안에 둘째 줄 국토교통부에 둘째 줄 끝에 둘 수 있다 괄호.
소속이 국토교통부 소속이고 필수적으로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뭐요? 둘 수 있는 임의기구다 이렇게. 그러면 시험에서 이것도 공부하실 때 배우시는 공법 과목이나 수요일 과목이죠. 공법 과목이나 오늘 과목은 뭐가 대부분인가? 공법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 업무인지 시도지사 업무인지 국토부 장관 업무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우리 과목도 지금 내용은 국토교통부 이렇게 나와 있죠. 시군구 소속인지 시도 소속인지 국토교통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 지금은 정책심의위원회는 소속이 어디요? 국토교통부이고 뒤에 둘 수 있다 했죠. 둘 수 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두어야 한다. 둔다 개념이 아니니까 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괄호 하신 부분 나중에 시험에서 함정이에요. 일단 괄호만 해놓으시고 나중에 1, 2를 가시면 밑에 이제 국토교통부 밑에 X에서 시도 하면 안 되고 둘 수 있다 밑에 X에서 둔다 이렇게 함정 체크하는 게 1, 2월 달이에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세세한 내용은 지금 하지 마시고 양가로 2번에 넘기시면 32페이지 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밑줄 해보시고 위원장은 누가 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밑줄하시고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나중에 함정 체크예요. 첫째 줄 중간에 위원은 밑줄하시고 위원은 둘째 줄에 누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해야지 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1차관이죠. 그걸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 연습만 좀 해보시고. 그래서 밑에 3번의 심의사항에서 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하는 사항이 법에 4가지가 있죠. 그 나중에 그것도 체크하시는데 자격 시험부터 밑줄 해보세요.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중개업 육성. 세 번째 중개보수 변경.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그 4가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둔 위원회가 정책심의위원회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개념을 좀 익히실게 33페이지 위에 위원의 임기 등 해서 양가로 2번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있나요? 타이틀 밑줄하시고 자 요건 1월 달에 배우시는 공시법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 방금 전에 4가지 체크하셨죠? 그걸 심의한다 위원 중에서 갑 위원이 있다. 만약에 위원이 심의위원회 회의하러 들어갔는데 안건은 지가 받아 들고 갔겠죠. 뭐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러 가는지 알고 할 거 아니야? 안건 당사자를 보니까 위원 본인이 안건의 당사자야. 심의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위원의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야. 공정한 심의가 안 되겠죠? 안건 당사자 보니까 위원의 친족이야. 인척관계 있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미 갑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이미 증언한 바가 있어요. 증언. 진술도 한 적이 있어요. 조사한 적이 있다고. 정언, 진술, 조사, 자문, 연구, 용역, 감정했다. 그 말은 그 안건에 대해서 이해관계나 소속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말이네. 그죠? 그럼 편들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인적으로 물적으로 이해관계에 있으면 공정한 심의가 안 되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사유가 있으면 니는 아예 심의의결에서 빠져야 되겠죠? 니는 빠져라 배제가 되는 사유를 제척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척. 배제, 빼겠다 그것이 제척이야. 좀 이따가 제척된다 말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이미 인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심의의결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걸 뭐라 부른다? 제척된다. 그러면 갑 위원이 안건을 받아 들고 보니까 인적으로 관계 있죠. 관계 있으면 지가 스스로 빠져야지.
회의에서 이렇게 관계 있는 위원회는 재척 사유인데 재척 사유면 위원회 들어오지 마라. 이번 회의 때는 들어오지 마라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위원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면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면 스스로 빠져야 되겠네. 위원 본인이 재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빠지는 것을 위원은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해요. 위원 본인이 배제가 되는 재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빠지는 것을 뭘 한다? 회피해야 한다. 회피. 자, 거꾸로 이 안건의 당사자 A, B 입장에서 보면 안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안건하고 인적으로 관계에 있는 이 갑위원이 심의에 들어가면 공정한 심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안건 당사자가 위원회에 찾아가서 그 위원이 들어가면 공정한 심의가 안 됩니다. 그 위원 좀 빼달라고 신청해야 되겠죠. 그걸 기피 신청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개념을 구분하시라고. 회피해야 한다 나오면 위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면 재척 사유에 해당하면 배제가 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지가 알면 스스로 빠져야 한다. 그것을 회피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꾸로 안건 당사자 입장에서 그 위원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찾아가서 빼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위원이 지금 재척 사유에 해당되고 있죠. 재척 사유에 해당되면 지가 스스로 뭐 해야 하는데? 회피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만히 쳐다보고 야가 빠지나 안 빠지나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재척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회의실에 쑥 들어가네. 그러면 위반이 아니요. 위반이죠. 그 위원을 아예 위원회에서 빼버리니 해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척된다. 회피해야 한다. 기피 신청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 이걸 구분하시면 돼. 개념만.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밑줄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뭐 재척된다 밑줄. 위원이 법에 정하고 있는 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되면 재척된다. 배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대충 감만 잡아보면 기억에 위원 여기 갑이면 갑위원이나 갑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누구이다? 당사자 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이면 인적 관계 있죠. 이해관계에서는 빠지라. 이번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빠져야 되겠죠. 디귿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이미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했다. 이해관계인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편들 수 있으니까 빠져라 이렇게. 네 번째는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 등이 현재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전에 내가 대리했던 사람이야. 마음이 흔들리겠죠. 대부분 기억, 니은, 디귿하고 리얼 부분은 인적인 관계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시험은 디귿이 시험 나왔어요.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 있죠. 그걸 다 쓴 게 아니고 뒤에 세 가지만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감정한 경우에 그렇게 띄어서 재척된데 그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면 나중에 좀 우리는 좀 더 구체를 쪼개서 읽게 되겠죠. 한 개마다 정언한 경우 재척된다. 진술한 경우 그렇게 읽으셔야 돼.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 2번 안건 당사자 밑줄.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갑위원이면 갑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빼달라고 해야 되겠죠. 당사자가 위원회에 가서 뭐 한다?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안건 당사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 들어왔으니까 위원회는 의결로서 결정하고 기피 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의결에 넣으면 안 되겠죠. 참여하지 못한다. 3번의 위원 본인 밑줄. 위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면 재척 사유에 해당하면 배제가 되는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뭐 해야 한다? 회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밑에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괄호은 위원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으면 회피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
됐어요? 개념만 정확하게 좀 잡으시고. 그 밑에 제척 깊이 회피 제도는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있죠? (1번에) 응시 결격 그런 말이 있나요? 응시 결격이란 말, 결격이란 말하면 자격이 있다 없다? 그 응시 결격이란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응시 자격이 있다 없다? 응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요. 오늘 배우시는 과목은 법조문수는 배우시는 수요일 배우시는 부동산 공법 법조문수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아주 양이 작은데 법조문 그대로 표현하면 다 맞추겠죠. 그래서 월요일 배우시는 과목은 유사 표현을 계속 내요. 같은 말을. 그러면 응시 결격, 그 말은 응시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옆에 이퀄 옆으로 적어보세요. 응시 자격이 없으니까 시험 보러 못 가니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겠죠. 응시 결격이다. 응시 자격이 없다는 말은 자격 취득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자격을 취득해야 누가 되는데? 공인중개사인데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누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X.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잘 나오면 이 두 개 표현. 자격 취득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나오면 현재 공인중개사법 안에서는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인 자만 시험 볼 수 있다. 만 20세, 지금은 성년이 만 19세로 줄었어요. 성년인 자만 볼 수 있다. 제한도는 다 풀었어요. 지금은 미성년자도 본다. 저희 학원에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봐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부모님이 부동산 하시거든. 공부해라. 지금 1차 합격했어요. 역시 고생했거든. 야간 수업 야자 빼먹고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2차만 시험 봐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여자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떨어졌어. 시험이. 3학년 때 합격해 나갔어. 지금 여기 창신대 부동산학과 다녀요. 혜택 보고 있어 지금. 창신대 이 공인중개사 학원하고 부동산학과에 연결돼 있어요. 합격 자격 취득한 사람 보내주면 혜택 줍니다. 기숙사 혜택 주고 뭐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미성년자도 볼 수 있고 국적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외국인도 볼 수 있다. 외국인은 시험 되겠나 싶어져. 옛날에 미녀들의 수다 프로 압니까 몰라요? 그게 따로 압니까 따로? 저 핀란드 안 돼. TV 한번 나눠보니까 뭐 전국에 있는 전통 막걸리 지금 막걸리 장사 해보겠다고. 뭐 지금 소문 들어보니까 어제인가 수업에 저 나라 갔습니다 이라대. 그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국어 실력이 더 좋아요. 어떤 사람 평균적으로 공부를 의학당에서 공부를 계속 해와가지고 문법 같은 거 우리보다 잘 안다고. 그럼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나오는데 현재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시험을 못 보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밑에 양가로 1번하고 2번 있죠. 자 1번에 자격이 취소된 후 있나요? 자격을 취득했는데 올 자격증 대여에 걸리면 증은 거래가 안 되는데 자격증을 실제로 대여하는 데가 많아요. 월 20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1년 그냥 해가지고 360만 원 뭐 많이 주는 데는 500만 원 주는 데 1000만 원 있는데 어쨌든 자격증 대여로 걸려버리면 그 사람은 증은 반드시 취소가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되었다가 자격증 양도 대여처럼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가 4가지 있어요. 그게 해당되어서 자격이 취소돼 버리면 몇 년간 자격 취소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기간은 뒤에 3년입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겠죠. 그 뒤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밑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년 동그라미 하시고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뒤에다가 더하게 상에 더 적어보세요. 좀 이따 나올 거니까. 자격 취소된 자는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것이 1. 두 번째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부동산에 가서 일도 못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나중에 반복해서 계속 익히시면 자격 취소가 지문에 뜨면 뒤에 3년이 나와야 되고 3년 뒤에 나올 지문이 2개예요. 공인 중에서 될 수 없다. 요 지문 나오거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지문 나와요. 두 번째는 양가로 2번 시험 부정행위자 있죠. 부정행위자만 밑줄 보세요. 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는 둘째 줄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험은 무효로 하고 언제부터 그 처분이 있은 날 괄호부터 몇 년간 부정행위자 몇 자요? 그래서 5년이야.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했죠. 자 보세요. 부정행위자는 자격 취소 다릅니다. 부정행위자는 시험에서 컨닝하다가 적발되었다. 부정행위자이죠. 답안지 했어요.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되고 언제부터 5년이라고요? 부정행 시험을 10월 26일 보셨다. 부정행위 걸렸죠. 그 다음에 시험 끝난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에서 통지를 해요. 누구는 2019년도 몇 회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입니다. 처분 통지를 해. 그럼 시험은 10월 26일에 봤죠? 처분은 나중에 하죠. 통지는. 만약에 11월 20일 통지했다. 그럼 처분 받은 날부터 몇 년간은 5년간 시험 못 봐. 근데 요거하고 자격 취소하고 부정행위가 다른 게 있습니다. 시험장 나중에 가시면요. 우리는 공부 옥수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풀고 있는데 어떤 사람 옆에 보니까 벌떡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실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서서 보기도 하고요. 예? 간도 큰 놈은 이렇게 한 발짝 움직여. 더 간 큰 놈 좀 비켜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뭐 재판받아서 징역형 보낸다. 벌금은 내라. 이런 거 없어요. 5년 동안 시험만 못 봐. 답안지 뺏겨 나가면서 재수없네 가요. 5년 동안 시험 못 보내. 어쩌나 하고 나가요. 지가. 근데 여전히 무자격자이죠. 보존으로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돼 있죠. 5년간 더하기 중개보조원으로 저거 보세요. 중개보조원으로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있다. 올해는 고사장마다 실격 처리된 사람이 좀 있어요. 시간 초과하도록 답 체크를 못 해가지고 답안지 회수당한 사람들. 답안지 지금 안 내시면 답안지 회수합니다 했는데 시험 공부를 억수 했는데 답안 체크를 다 못한 거야. 우리 학원 수강생도 있어요. 여기 울산에 있어요. 대구도 나왔고. 지금 이제 감독관이 한번 경고를 하면 지금 안 내시면 시간이 이제 끝났어요. 종 쳤어요. 12개, 13개 체크를 못해서 좀 봐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안 내시면 실격 처리입니다. 저걸 하는데 회수 나간 거야. 무효 처리야. 실격이야. 부정행위였어요. 부정행위는 아니야. 아니죠. 시험은 내년에 볼 수 있는데 실격 처리야. 그 답안이 맞춰보니까 민법 12개 답을 못 치겠는데 맞춰보니까 민법이 75점이야. 합격이야. 응. 빨리. 사람 마음이 나중에 이제 9, 10월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공법이나 민법이나 개론 내용이 방대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안 풀 문제가 있어. 못 푸는 문제가 있어. 못 푸는 문제는 20% 정도 9, 10월 되면 내가 시험장에 이 문제 나오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안 풀고 넘어가는 문제를 결정하고 가야 돼. 그래 시간 내 체크하고 답 체크한다는 거야. 근데 보통 욕심이 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내가 공부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풀고 있어요. 그거를 습관적. 그러니까 다 풀고 보니까 5분 남았습니다 할 때 답 체크를 이렇게 되고 5분 남았으면 80개 체크하기가 5분인데 잘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1번에서 5번 2, 1, 5, 4, 3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체크하기가 빨리 될 거 아니야? 이분이 1번 답 보자 3번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좀 확실히 한다고. 봐줄 줄 알았죠.
이제 올해가 제일 강화된 거예요. 실격 처리된 게. 대구 저기 에듀윌 저기 수강생도 답 체크 못한 사람이니까. 지금은 뭐 빨리 하지 싶죠. 잘 안 돼 그게. 자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자격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앉을 헛방이에요. 부정행위자 5년 돼도 헛방이야.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이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 시험 볼 수 있겠나 없겠네. 있습니다. 수감 중이어도 저희 학원에 이제 학원마다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이 학원에 편지를 손편지를 보내요. 제가 어디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무엇 때문에 중개사 공부를 하고 싶다. 책 좀 보내달라 해. 보내줘요. 그럼 1차 합격했습니다. 와요. 편지가 고맙다고. 2차 공부를 다시 하고 싶으면 책 좀 보내줘요. 그럼 증을 따면 가석방 요건이야. 억수로 성실하게 뭘 준비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집행유예 매년 학원에 이제 상담 오시는 분이 사업하다가 파산하겠죠. 파산. 채권자들이 사기 파산 그래가지고 사기 파산 보통 사업하다 망한 사람 돈 좀 빼놓잖아요. 그게 걸려가지고 사기 파산해가지고 집행유예 받는 사람이 있어. 초범이면 집행유예 받고 있다. 그 사람 전화 와요. 시험 볼 수 있습니까?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대. 자격 취소 3년하고 부정행위자 5년 빼고는 다 볼 수가 있대. 됐죠? 넘겨보시고. 시험 과목이 뭐인지 일부 그 나중에 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37페이지 있죠? 4번 시험에 실시 있죠? 거기부터 할게요. 쉬었다 하죠.